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로그로 책 쓰는 방법에 대한 책을 가지고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세나북스에서 2020년 10월에 출판한 책이고요. 저자는 신은영 님입니다. 요즘 블로그나 유튜브로 유명해지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책을 출판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나만의 책을 내는 상상 즐겁지 않나요? 1년 전만 해도 평범한 전업주부였던 저자는 어떻게 1년 만에 4권의 책을 쓰고 작가가 되었을까요? 이 책에 나오는 방법대로만 한다면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연히 작가가 되었다고요? 우연히 본 공모전 하나가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고백하자면 그저 삶의 무료함을 벗어날 요량으로 참가를 했는데요. 아이를 키우는 동안 내가 자존감을 지키는 방법이라야 아이가 잠들었을 때 책을 읽고 서평을 쓰는 것 뿐이었어요. 그마저도 없었다면 지금쯤 깊은 우울감에 빠져 삶을 비관했을 거예요. 책 읽기와 글쓰기, 살기 위해 우울해지지 않기 위해 그 두 가지를 무한 반복했고 오로지 그 두 가지 덕분에 작가가 되었습니다. 어떤 글을 쓰세요? 저는 오랫동안 블로그에 서평만 올리던 책 블로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한 글쓰기 모임에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막상 글을 쓰고자 글쓰기 버튼을 누르고 나니 어떤 글을 써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저처럼 책 블로거라면 책 리뷰를 올리는 이웃을, 어학 블로거라면 어학 공부를 하는 이웃을 늘려보세요. 일상 글에 서로 댓글을 달아주며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주고받으면 좋습니다. 특별할 것 없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글에 누군가 댓글로 공감과 격려만 해주어도 우린 어느새 칭찬받는 어린이처럼 들뜨는데요. 이런 긍정적인 칭찬의 효과는 결코 무시할 수준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주관적인 글을 지속적으로 올리지는 마세요. 자신만의 관점에 갇힌 글, 지나치게 정치적, 종교적 신념을 피력하는 글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나치게 부정적인 글은 혼자서 비밀글로 보시는 게 좋아요. 부부싸움이나 아이 문제, 시댁에 관련된 욕설 등은 아무래도 혼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적 기록에 주관적인 생각이나 느낌을 첨가하세요. 마지막 한두 줄은 그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곁들여 이웃의 공감을 얻어보세요. 지속할 수 있는 카테고리를 두세 개 유지해주세요. 본인의 일상을 들여다보고 가장 관심 있는 분야를 추려 고민해보세요. 글쓰기가 두렵다고요? 누군가 내 글을 읽고 나를 평가할까봐, 특히 나를 우습거나 하찮은 사람으로 생각할까봐 겁이 날 수가 있어요. 내 글에 대한 평가는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 글을 향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글에 국한된 평가를 나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로 착각하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모두 훌륭한 요리사입니다. 이번에 선보인 나의 갈비탕이 아쉽게도 맛이 없다면 다음번엔 탕수육이나 김밥을 만들어 선보일 수가 있습니다. 남의 입맛엔 별로라도 내 입맛에 최고라면 최소한 자기 만족은 가능하겠죠? 처음에 익숙하지 않아서 문장이 허술하고 표현이 투박한 사람일수록 쓰면 쓸수록 실력이 눈에 띌 정도로 빠르게 향상이 됩니다. 그러니 글쓰기가 어색한 사람일수록 무한한 가능성을 가졌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작가님은 쓰고 싶은 것을 쓰나요? 블로그 글쓰기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본인이 쓰고 싶은 글을 써야 합니다. 남들이 쓰는 글과 주제를 따라하다 보면 금세 지치고 길을 잃기가 쉽습니다. 내가 쓰고 싶은 글은 나에 관한 것과 나의 경험에 관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몸으로 부딪히는 것들, 직접 느낀 것들을 하나씩 끌어올려 글로 풀어냈고 그 덕분에 공감해주는 블로그 이웃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완벽한 생각과 문장을 꺼내놓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저 꺼내놓다 보니 생각이 분명해지고 계속 쓰다 보니 문장이 괜찮아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 일단 쏟아내 보세요. 그 속에 진주 같은 아이디어가 숨어 있을지 모르죠. 글쓰기 루틴을 만들어서 익숙해지세요. 글쓰기 루틴이 정착되면 만족도가 높아지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결과물도 얻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유명한 작가 스티븐 킹도 생일날과 추수감사절 빼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글을 쓴다고 합니다. 쓰고 싶은 기분이 내킬 때만 쓰는 그룹과 매일 일정하게 쓰는 그룹을 비교한 실험이 있는데요. 실험 결과 후자가 훨씬 창조적인 글을 쓴다고 밝혀졌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분량을 매일 정해진 시간에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강력한 도입부를 시도해보세요. 내가 쓰고자 하는 경험 중 가장 핵심이 될 만한 부분이나 궁금증을 불러올 대목을 짧은 문장으로 시작해보세요. 강렬한 도입부는 글을 마지막까지 읽게 하는 신기한 힘이 있어요. 그러니 흥미로운 도입부를 시도하며 글쓰기의 재미를 느껴보세요. 전화가 울렸다. 크크크크크크. 웃음을 눌러 담는 소리만 흘러나왔다. 겨울의 차가운 기운이 후끈거리는 내 머리를 훑고 지나갔다. 불쾌한 웃음소리를 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증을 유발하는 목적에서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야기가 후반부로 갈수록 그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며 재미가 더해지는 글을 썼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끝이고요. 평범한 사람도 할 수 있다를 보여준 글쓰기 책이었습니다. 책을 쓰고 싶은데 시작을 못하는 분들에게 동기가 부여가 가능한 책이었고요. 소소한 글쓰기 시작부터 알려주는 것이 장점인 책입니다. 후반부에는 출판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 한번 보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게임, 수학, 책 리뷰를 다루고 있습니다. 3가지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